예, 언제나처럼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출발할 텐데요. 오늘은 자신의 성향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온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럴 리 없는 이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회색이잖아요, 이거. 네. 네? 회색이 아니라 이걸 약간 베이지. 예, 이런 색깔이죠. 네. 어른이 회색이라 그러면 회색이에요. 그거 회색이잖아요. 아닙니다. 회색은 이제 교수님의 내가 볼 때 그 회색이야. 아닙니다. 네. 그 회색인데 원래 회색 분자잖아요. 저는 충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간신이 아니라 간신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새 드라마 보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최근에 살인자 이응 난감까지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봤어요? 네. 그건 뭐 간신이 나올 게 아닌데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은 네. 간신이 좀 나오죠. 네. 예, 간신이 좀 나오는데 그런 간신이 아니다. 네. 저는 그냥 여기서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간신이라기보단 근근히, 네. 예, 근근히 산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아유 오늘 뭐 비 온다 그러는데 비가 안 왔어요? 네, 지금 뭐 아직까지도 비 소식은 비 없는 안 것 와요. 같고. 비 안 와요. 비 안 오는데 그래서 아니 아침에는 내가 이렇게 큰 우산을 갖고 왔다가 좀 그래서 그냥 작은 우산으로 바꿨는데 뭐 비가 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봄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옷차림도 조금씩 다들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벚꽃도 좀 있으면 핀대요. 개나리는 좀 있으면 진짜 한 1, 2주 후에 핀대요. 이럴 때 또 이제 강 같은 데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죠? 어디요? 뭐 윤석열의 강도 있고 조국의 강도 있고 이 강가에 많이 가잖아요. 네, 저는 한강 좋아합니다. 한강.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강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전에 샵 0945 그렇죠. 공구사우로 그렇게 해줘야지.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아주 그 어른 대접을 잘해서 좋아요. 응?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해보지. 저는 늘 어른 대접, 교수님 대접 이런 거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침 나오잖아요. 네. 시작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앞서서 그 앵커께서 오프닝 때 말씀해주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만남 소식부터 다뤄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가 상견례차 이 대표를 예방해서 성사된 오늘 만남인데요.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현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이 승리해야죠 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 캠페인을 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서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 이렇게 협력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 심판 캠페인으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면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한 한민수 대변인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연대나 비례대표 선거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 했나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 대표와 상견례에 앞서서 이 대표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백승학 공동대표도 만나서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기치로 오늘 뜻을 함께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국의 강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조국의 강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의 강이라는 것은 좀 생소는 한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두 가지 뭐냐면 연대를 할 것이냐. 일단은 제가 볼 때 조국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국 대표의 얘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민주당 대표 측면 지원해 줄게. 그 대신에 우린 비례대표에 집중할게. 이 얘기인데 자 비례대표에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인가요? 그 당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위성정당의 일원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이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 이유 지금 세 가지를 들 텐데 첫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지금 재판 중인 건이 7건이 넘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언도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연대를 하고 같이 돌아다닌다. 이러면 사법 리스크가 중첩이 돼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물리상, 물리 이런 거 배웠어요? 네, 배웠죠. 배웠어요? 네. 오, 이거 기억나요? 이 같은 파동이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져요. 네. 그 표정으로 그냥 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만났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커져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의례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돼요.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와가지고 주목을 받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조국 사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정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요. 불공정에 대한 심판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국 그렇게 이 공정의 문제로 조국 사태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중도 유권자들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같이 가면 그 중도층으로서의 외연 확장이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대표 지금 있잖아요. 문명의 충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 헌팅턴의 그 책 이름이 요새 자꾸 등장하는데 문명의 충돌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친문과 친명이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여기에서 그 친문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조국 그 대표랑 같이 손을 잡는다. 절대로 그럴 거면 그렇게 막 욕을 얻어먹으면서 힘들게 그 난리 피면서 친문을 사실은 정리하진 않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사실 누구죠? 엄경영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총선 끝나서 많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가고 조국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우리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국 대표랑 손쉽게 손을 잡겠어요?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아마 민주당에 계속 좀 긴밀한 관계를 갖길 바랄 거예요. 오늘 그 뉘앙스도 상당히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의례적인 얘기를 했고 관계는 거기까지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이제 친문 쪽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홍영표 의원 이야기인데 오늘 백척간대선 심정으로 입장을 밝히려 한다라고 하면서 탈당 의사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홍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를 통해서
당에서 내 역할이 있겠느냐는 고민을 벼랑 끝까지 밀리며 해왔다. 내일 정도에는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비명계 좌장격인 홍 의원 앞서서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지정돼서 자동 컷오프 되자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연일 탈당을 시사해왔습니다. 어제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탈당을 포함한 거취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저질 리더, 공천 장난질, 독한 리더십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공천 장난질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나를 경선에 붙이면 무조건 살아남으니 그냥 잘라버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또 다른 비명계 기동민 의원의 경우엔 당의 컷오프 결정은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관리위원회는 제 정치 운명을 박탈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이수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고 법률적으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임을 소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 당은 논란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이라든 회초리를 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당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독단과 독선에 휘둘리는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근태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통 민주당으로 재건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공관위가 지난달 27일 성북을 지역을 전략공관위로 이관했고요. 같은 달 29일 전략공관위는 영입인사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면서 기 의원을 컷오프 한 바 있습니다. 자, 컷오프 결정에 대해 탈당을 선택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잔류를 선택한 기동민 의원입니다. 각기 다른 선택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그 임종석 전 실장 왜 남았느냐 이런 얘기할 때 말이에요. 어떤 그 일부 분석은 이렇더라고요. 8월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디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당대회 때 그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탈당을 안 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친명 체제를 사실 공천을 통해서 구축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만약에 그 분석이 맞는다고 했을 때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당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자신에 있어서의 이른바 친명계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가 되든 아니든 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친명 위주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남아있다고 해서 나중에 기회를 노린다. 글쎄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역시 기동민 의원도 탈바꿈 시켰다 그러는데 전 본인의 의지는 존중합니다. 진짜로. 본인의 의지는 존중은 하는데 문제는 그 본인의 의지대로 이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에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남겠다고 하니까 남아서 이제 또 나중에 기회를 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징성이 있어요. 친문의 명실상부한 좌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친문, 진짜 명실상부한 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탈당은 의미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이분이 탈당을 하면 분명히 다른 친문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에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기동민 의원은 전 기동민 의원의 판단도 존중하고 임종석 전 실장의 판단도 존중하는데 어쨌든 당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벌써 보세요. 임종석 전 실장 당에서 잔류하니까
전부 언론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뭐 친문의 핵심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탈당이 사태가 굉장히 줄 것이다. 그런데 친문의 좌작이 탈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친문의 핵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저는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결심했다면 내일 기자회견 한다 그러죠. 그리고 모레 또 저희가 모십니다. 근데 이분이야말로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자 좌장인데 자, 다른 친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좀처럼 하락세 회복 기미가 없는 지지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총선 승패 가늠자가 될 수도권은 물론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마저 지지율 하락폭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교적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센데도 당 지지율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지속되자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이 대표가 어제 오후 지도부가 참여한 고위 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의 지지율 재고 방안은 물론 지역별 체감 여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부족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균열과 갈등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략에 밝은 한 지도부 인사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공천 잡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지도부가 총선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것도 하락 추세인 당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 원로 인사들 가운데 계파색이 비교적 옅거나 비명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통합형 선대위 구상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당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세에는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 등 대외적 여건도 상당히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칼을 빼둔 상황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권 심판론이 자연스럽게 희석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각지에서 민생 토론회를 하는 등 정부의 민생 이슈 주도권을 빼앗긴 점도 실전 포인트였다라는 내부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지율을 민주당이 끌어올리기 위해선 여론의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지지율 하락세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시간 좀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여론조사 3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우선 첫 번째 한국갤럽의 2월 5주차 자체 정례 여론조사고요.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발표된 NBS, 요번 주에 나오는 날인데 NBS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한 조사. 이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토마토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3월 2일과 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ARS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한국갤럽 조사하고요. NBS 조사 이 두 개에서 저는 뭐를 보냐 하면 호남의 지지율을 봐요. 근데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갤럽에 있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53%고요. NBS 조사는 50%였습니다. 이게요. 국민의힘 한번 볼까요? TK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의 NBS 조사에선 65%, 한국갤럽 조사에선 61%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 어떤 특정 정당의 아성이다, 혹은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지역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60%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TK 지역은 국민의힘의 아성이자 지역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50% 정도 됐을 때에는 광주 전라 지역이 민주당의 아성이자 지역 기반이라고 얘기하긴 좀
쑥스럽습니다. 참고로 이게 사실 우리가 마지노 라인을 이렇게 볼 때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건 굉장히 적신호라고 보는데 거의 이 오차범위 따지면 거의 사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이거 보면 진짜 참 재밌더라고요. 자,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느냐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5.3% 나왔는데 자, 더불어민주연합이 이게 25.1%. 이 오차범위 보면 조국혁신당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것은 굉장한 적신호로 받아들일 만해요. 물론 저는 이게 ARS 조사이기 때문에 ARS는 사실은 뭐냐면 정치적 고관여층이 응답을 주로 합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은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ARS는 이게 기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고관여층이 대부분 여기에 답을 하는데 물론 이 중에서는 그만큼 팬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팬덤이 많이 참여했다라고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만큼이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봤을 때 뭐 의대 정원 맞고 그런데 뭐 다 좋은데 확실한 거는 정권 심판론의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겠죠.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총선 공천을 두고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조용한 게 여기 있는 분들과 최근 승복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조용해서 감동 없다고 하는데 조용한 게 감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언급은 최근 단수 추천, 우선 추천 및 경선 결과 발표 등으로 공천받지 못한 예비 후보들이 공천받은 후보들을 잇따라 공개 지지하며 돕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원팀이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 쪽은 공천할 때 치고받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천되신 분들이 승복하고 같이 뛰어주신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지만 저희는 정말 이기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워딩을 보면 우리는 낙천되신 분들이 승복하고 같이 뛰어주신다 말했습니다. 이 우리는 할 때 는이 비교의 조사로 보이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는 뭐 좋죠. 좋은데 왜 이렇게 좋아요? 교수님이 좋아하니까. 기침하셔서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조용해요. 조용한 게 감동? 글쎄 뭐 전 별로 감동은 안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용은 하지만 이게 조용한 게 중요해요. 감동보다 조용한 게 중요해요. 이 시끄러움은 감동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중심으로 능가해요? 총선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시끄러움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용한 게 중요한데 저희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조용할까?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 국민추천제인가 뭐 한다며요. 근데 이 국민추천제라는 게요. 이 말은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강세 지역에서 이렇게 국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 주목도도 올라가고 예를 들면 이 오디션 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좋으나 싫으나 물론 그중에선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검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 추천 받아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노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국민 추천을 받고 됐어요. 막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나오게 되면 이것은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걸 하겠다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조용한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조용한 것은 중요한데 언제까지 이 조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회생 고맙습니다. 분야님. 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